민법 조문 판례 읽기. 구독은 힘이 됩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성실의 원칙.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 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 발생의 위험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담보 책임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갑이 하여야 할 연대 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례. 채권자가 주 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 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 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 보증 계약을 들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약관상 매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 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인지 청구권의 행사가 상속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판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 그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 허가 신청을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었던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적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 평소 관계, 사건 수인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법 조문 판례 2. 판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판례.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 확정 판결의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 이의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서 판결금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시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때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 판결의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 측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례. 등록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 등록이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판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 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판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묘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판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이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 민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거리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 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 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혼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이사는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판례. 민법상 법인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판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을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참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 의견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회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 위반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판례.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판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판례.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 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회 소집 허가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 허가 결정에 따른 소집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다.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간,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관계 등 단체 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에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